시사 돌직구 탑3라는 그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시사적인 이슈 중에서 탑3를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뽑았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뽑았지만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는 주제일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가장 핫한 이슈는 필리버스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거 자체가 변호사인 저도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무식하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 필리버스터.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뿐만 아니라 계속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할 제 왼쪽이죠. 화면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되실 텐데 김동수 교수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오른쪽으로 화면에서 왼쪽입니다. 포커스 뉴스의 주영민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리버스터 오늘 끝난다는데 시험 너무 많아님 필리버스터 오늘 끝난다는데 오늘 끝날지 안 끝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우리 일단 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시사 돌직구라는 그 주제로 지금 제목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시사 돌직구 기자님은 기자시니까 돌직구를 많이 날리실 것 같은데. 근데 전 돌직구보다는 돌커브를 던지고 싶은. 그래야 좀 돌커브. 제대로 던져서 직선으로 던지면 다 피하잖아요. 그래서 커브로 던져서 뒤에서 칠 수 있게.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돌직구를 날려주세요. 돌직구가 이거 진짜 돌직구다 싶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철직구, 쇠직구도 있음. 그냥 맞고 죽어라 뭐 이런 뜻이라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김동수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좀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하시고 살고 계시는 타입이신가요? 예,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공정성, 투명성을 외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자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자. 네, 법을 지키자. 그 지금 법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지금 국회가 지금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지금 난리죠. 한번 그럼 우리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그 네버엔딩 스토리, 국회 필리버스터. 법률적으로 합법적이죠.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의 2012년 5월 25일 날 합법적으로 국회법에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으로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법이 통과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활용을 해서 의사 결정 방해를 하더라도 그건 합법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기자님 우리 그 필리버스터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필리버스터가? 다수결이잖아요, 민주사회가. 그래서 다수결에서는 숫자가 더 많은 쪽에서 법안을 내거나 뭐 상정을 했을 때 통과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좀 좋지 않은 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한 당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소수들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필리버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회 선진화 법안 때문에 이게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합법적이다, 뭐 비합법적이다, 뭐 이런 말을 다 떠나서 그냥 누구나 뭔가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싶을 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필리버스터라고 지금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쁘게 말하면 합법적으로 깽판을 친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소수가 싶습니다. 다수를 깽판 칠 때 쓰는 제도다라고 하는데 저기 불밭 짬뽕께서 적어있네요. 무제한 토론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무제한 토론을 해서 어쨌든 결정을 못 내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토론이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결정해서 통과시켜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이 테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는 야당에서는 통과시켜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107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한테 제출해서 야, 지금부터 우리가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겠다 해서 23일 날인가요? 맞습니까? 그때 김광진 의원이 아마 첫 주자로 나와가지고 이런 그 무제한 토론이 됐죠. 그때 아마 5시간 35분인가 했을 거예요. 옛날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마 5시간 좀 넘게 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 뒤로 아마 없다가 지금 전무후무한 기록들이 계속 갱신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교수님, 그 우리나라 필리버스터는 네. 지금 뭐 언제쯤 등장을 하게 된 건지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예. 1964년이니까요. 그때 예. 우리나라는 로버트 회의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그 회의법이 있어요. 회의 진행법이. 회의 진행해 보면은 의사 진행 발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의장이 회의를 이제 진행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회원들이 또는 국회의원들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국회의원 중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 그때 여당이 민주공화당이었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그 당시 국회의원이 자유민주당이었어요. 그때 자유민주당 대표가 김준현 대표였어요. 그래서 그때 김준현 대표를 체포하겠다 하니까 김대중 그때 당시에 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5시간 19분을 발언을 한 것이 있죠. 주제가 너무 어려우시죠?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이 조용하네요. 예, 채팅창이 아주 조용합니다. 예, 우리끼리만 하는 방송 같아요, 여러분들. 예, 그 몽룡이님이 가끔 심심할 때 보는데 국회의원 싸우는 거 보면 재밌어요라고 하는데 예, 오타 같습니다. 하여튼 재밌다고 하시는데 예,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요 많은 의견들도 좀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맛집 은큼이님 예, 전혀 안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예, 저희 교수님과 기자님께서 예,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셨으니까 지식을 좀 공유하고 잘 알아간다. 예, 좀 정확한 지식을 한번 그냥 이렇게 듣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기자님 그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좀 그 기자로서 뭐 취재도 좀 하셨을 거고 그래서 좀 뭐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국회 선진화법이 아까 말씀한 2012년 5월 2일 날 18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하고 생긴 다음에 당시에도 항상 얘기했던 게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거대 다수 야당이 밀어붙이기식의 보완 처리를 할 경우에 이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맞다. 그것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도입이 다시 된 거거든요. 원래 있었다가 재도입이 된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1963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죠. 전 의원께서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그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필리버스터가 있었는데 다시 없어졌다가 이게 다시 생겼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국회에서 어떤 한 법안 문제 때문에 이게 불거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 가장 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필리버스터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을 텐데.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에서 그 테러 방지법 처리를 위한 야당이 그런 43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부활시켰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온라인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참여한 분들이 12만 명에 육박했더라고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찬성하는 것이 85%, 적절하다. 부적절한 것이 15%가 나왔어요.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온라인이기 때문에 또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저도 아직 감을 잘 못 잡겠어요. 필리버스터가 적절히 활용이 된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굉장히 이슈로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옳은지 사실 일반 국민들은 알기가 어려운 예, 이게 따지고 보면은 테러 방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테러를 방지하자고 만드는 법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은 대단히 훌륭한 법인 건 맞거든요. 뭐 IS다 뭐다 해서 파리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해서 국민들도 불안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유의 법인데 예. 도대체 왜 야당에서는 이렇게 막는 것인지. 제가 시원하게 여러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테러 방지법은요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자, OECD 국가들 중에는 테러 방지법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테러 방지에 대한 업무는 누가 하는 거냐? 국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더 디테일하게 테러 방지법을 막아야 되는데 그 목적은 뭐냐? 국민의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이거든요. 이번 법이. 그런데 왜 야당에서는 테러 방지법을 적절하지 않다. 왜 방해를 하는 거냐?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냐? 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 독소 조항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걸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물어보니까 뭐냐? 개인정보, 금융정보 같은 거라든가 또는 통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니 국민의 어떤 그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여당에서는 국정원에서 둬야 된다. 야당에서는 국민안전처에다 둬야 된다 하는데 제 개인 생각인데요. 국정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자님 어떻게 어떻습니까, 생각해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일단 뭐 네. 국정원에 둬야 된다, 국민안전처에 둬야 된다, 뭐 이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필리버스터가 발동된 근본적인 이유가 이 테러 방지법 때문이긴 한데, 근데 이번의 핵심이 딱 하나요. 테러 관련 정보하고 그거에 대해 수집하고 그거 조사하는 권한을 국정원한테 주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안 구조 1항에 국가정보원장, 그러니까 국정원의 원장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 출입국, 금융거래, 뭐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야당 쪽에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국정원이 테러 위험 인물로 찍게 되는 모든 사람, 일반 시민들도 테러 위험 인물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원이 누군가를 하나를 조사하고 싶다면 누구든지 간에 그 인물에 대해서 개인 위치 정보,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금융 정보, 그다음에 조사한 문서나 이거에 대한 뭐 연락권이나 진술 요구, 그다음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까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누가 테러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야당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애초에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했었을 때 테러방지법 반대하면서 했던 말을 들어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현재 테러방지법은 국정원법이다. 왜? 테러방지법을 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국가정보원이 지금까지 인권 침해를 했던 그런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통제하는 대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모든 권한을 국정원한테 주면서 네. 테러를 막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네. 된 거죠. 그 두 분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 그 독소 조항 있잖아요. 테러 방지법상에 그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소 조항 없이 과연 그 테러 방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이기는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부 여당에서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독소 조항이라고 빼버리면 그게 무슨 제대로 된 테러 방지법이냐?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핵심이 그죠? 거기에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네. 부분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테러 방지법을 하지 말자란 얘기가 아니라 이 권한을 주는 이 국정원한테 그거를 어쨌든 이 국정원안이 너무 모든 국민의 정보를 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걸 감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라도 한번 해봤냐. 그렇죠.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해서 테러범을 미리연에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개인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된다. 그 권한을 국정원 니네가 갖고 테러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해라. 한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 국정원한테 이 모든 권한을 줬었을 때 그럼 이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누가 되냐에 대해서 여야가 한번 논의를 해봤냐. 우리가 제대로 토론을 해봤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없이 문제는 정의아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버리니까. 직권상정했고 과반수 넘어가는 여당에서 이 법안 그냥 표결 붙이면 통과를 시킬 테니까 그 전에 이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좀 국민이 알게끔 하고 일반 시민들이 알게끔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통과시켜도 되지 않겠느냐가 이번에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이유인 거죠. 네, 여러분들 좀 뭐 정확히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좌파 아니에요. 우리 좌파 아니야. 이상하게 좌파 우파 어디 있어요 지금? 네, 오른손잡이면 우파나? 네, 그거 아니고요. 저기 그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독소 조항 관련해서 이걸 딴지 걸어 갖고 뭔가 다른 정치적인 이슈를 자꾸 만들어 갖고 희석시키는 뭔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독소 조항이 얼마나 독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시간이 없이 이게 그냥 통과됐을 때 그에 따른 피해는 다시 법률을 개정하거나 그런 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치르기 전 단계에서 먼저 그 독소 조항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그 피켓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테러 방지법도 못 만드는 국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국회, 민주주의 그게 원래 그렇잖아요. 대화와 타협이 원칙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이런 강수를 두는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과연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그 국민 각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제가 여기서 이거는 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막는 게 맞다.
아니면은 그런 거는 필리버스터로 지금 이게 딴지 걸 게 아니라 지금 국가 안보와 지금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이렇게 지금 옥신각신할 때가 아니다. 일단 법은 만들고 추후에 보완해 나가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 자체가 새누리당 작년 지난번 총선 때 공약이었다는 것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현재는 여당인 현재 필리버스터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당 쪽이 먼저 필리버스터를 자기네들 공약 안에 넣었었고 당시 19대 총선 당시에 필리버스터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약집 안에 보면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 단순히 필리버스터뿐만 아니라 뭐 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도 강화하고 의안 상정 의무제도 도입하고 뭐 안건 신속하게 처리하기 안건 신속 처리제도 도입하고 그 끝에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를 도입해서 몸싸움하지 말자. 그래요. 우리 막 힘으로 밀어내가지고 그렇죠. 법안 상정하지 그때 말고 18대 때 몸싸움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에요. 지금 있는 현상, 팩트를 놓고 봤을 때에 이거를 우리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이슈인 것인지에 대해서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완전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본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국민이 들어봤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게 도대체 왜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됐고 이렇게 크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